오늘 우리가 이제 주의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주의력의 찌꺼기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그 왼쪽에 보시면은 자, 나의 하루는 뭐 회의, 기획 업무, 고객과의 통화, 이메일 처리,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맨 카톡, 뭐 텔레그램, 뭐 문자 계속 날라오죠. 자,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더 바빠졌는데 생산성은 떨어진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의 일에서 그 다음 일로 넘어갈 때는요, 주의력이 그대로 탁 끊고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앞에 하던 일에 대한 주의가 남아있죠. 뭔가 좀 찜찜한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탁탁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되어지는 동안에 뭔가를 잠깐 멈추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미네소타대에서 실험을 했는데 주의력이 찌꺼기가 남아있게 되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책 보고 1시간 동안 뭐 운동하고 1시간 동안 밥 먹고 1시간 동안 책 보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책을 봐도 책이 안 들어와요. 앞에 하던 일에 대한 주의력이 찌꺼기 남아있는 상태에서 책을 1시간 동안 본다? 한 2, 30분 정도는 앞에 있는 주의력의 찌꺼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력 측면에서 보면. 자, 그래서 딥워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딥워크, 생각이나 일을 깊이 있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트워크 도구 때문이래요.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 때문에.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딥워크가 뭐냐면은 장시간 방해받지 않고 생각을 해야 하는 일. 뭐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샬로우 워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지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뭐 다른 데서 그냥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핸드폰 하고 뭐 카톡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딥워크와 비상적 작업의 차이는 뭐냐면은 자, 비상적 작업은 새로운 가치는 창출하지 않아요. 근데 쉽죠, 따라하기가.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사진 찍고 뭐. 근데 이 연구에 의하면 비상적 작업을 오래 하면요, 딥워크를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진대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좀 재밌는 제안을 하는데요. 그 칼 뉴포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딥워크를 하려면은 피상적인 작업을 최소화하고 연락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자기 이메일 주소를 없애버려요. 우편 주소만 남겨놔요. 그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 이 책에 나오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무언가를 할 때 다 차단시켜버려요. 연락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차단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주의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마인드 시프트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주의력이 떨어지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주의력이라고 하는 건 20대 중반까지 성장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신경회로가. 근데 이게 적절하게 생성되지 않으면 나중에 감정적인 문제가 생긴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집중력을 학교 교과목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새 아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부모 세대들은 어릴 때 심심했잖아요, 사실은. 심심했기 때문에 관찰을 많이 했다고요. 땅바닥에 기어가는 개미도 관찰하고 나뭇잎도 보고 뭔가 재미있는 거리를 찾기 위해서 관찰을 많이 했거든요. 즉 주의력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키워졌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눈 뜨면서부터 TV,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주의력을 키울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생님들은 지금 이전의 세대들이, 즉 부모 세대들이 이해했던 것과 똑같은 텍스트를 지금의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학습 능력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주의력이 낮아요. 그런 아이들 보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부모 세대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기의 주의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의력을 키워줘야 돼요. 자, 그 공부를 보면요. 공부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은 주의력이에요. 주의력이 낮으면요, 이것과 저것의 관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 보면은 수학 같은 거 할 때 막 문제를 엄청 풀어요. 근데 조금만 높여버리면 못 풀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과 저것의 관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에 비해서.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과 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거고요. 습이라고 하는 건 익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보면은 습은 별로 안 해요. 전부 학을 하지. 학원들에서도 대부분 보면은 학 위주로 돌아가지 습은 거의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습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전거를 최고로 배우면 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자전거는 넘어져 가면서 해야 되는데 전부 습은 안 하고 학만 하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은 지금 주의력이 낮단 말이죠. 주의력은 낮은데 학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주의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근육하고 똑같아요. 이거 키우면요, 계속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